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1월 9일 오전 헤드라인 뉴스 몇 가지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헤드라인 제목인데요. 15억 원 이상 아파트, 강남 아파트 대출 금지에도 지속되는 최고가 경신. 어차피 그분들은 규제를 하던 안 하던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책이든 말건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이 기자가 설명하고 싶은 건요,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니네는 대책이 내도 이거는 이 사람들만의 현금 부자만의 리그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더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비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더 해야지 형평성을 가고 공정성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자들이 거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속 헤드라인 뉴스를 하는데요. 참 100개면 100개 중에서 98개 이상은 다 비판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냥 정치처럼 쉽게 말해서 이 기레기들이 그냥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종합이 되면서 그 부동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를 생각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만의 이익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정치 쪽만 그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만 봐도 저는 알 것 같아요. 다음 뉴스 볼게요. 공시가 상승에 재건축 부담금 수억 인상, 제도 개선 검토 없다. 거기서 이제 법원에 또 나온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럼 이것도 제목이 뭘까요? 수억 인상. 정부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시가 상승은 이 공시가 상승에서 이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올렸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내는 세금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없는 사람에 비해서. 예전에 나왔던 하얏트나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가지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차액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단독주택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 삼성 거기 지금 누워 계신 이건희 회장님 단독주택만 해도 공시가격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70%는 안 되지만 거의 한 80%까지 가야 되거든요. 공시가 상승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시가 상승을 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수억 상승, 이건 비판하고 싶은 얘기겠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공시가 상승하게 되면 재건축 부담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동안 아파트 올라간 건 어떡하고요. 재건축 되면 아파트 올라가잖아요.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오르고 그냥 파시겠어요? 왜 이걸로 비판을 하십니까? 공시가 상승은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맞추려고 하려고 하는 건데, 예, 기레기님들아. 진짜. 자기 돈 한 푼 없이 35억짜리 아파트 매매 수상한 거래 조사. 이거는 그나마 내용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의 편법, 증여, 수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중개업을 하지만, 저도 모르는, 거를, 어차피, 중개업소만 합니까? 자기 돈 관리하는 컨설팅도 있고, 세무사도 다 껴있죠. 35억짜리 아파트 수상거래 할 정도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100억, 200억, 몇백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산관리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알아서 철저하게 탈세 안 하고 하는 방법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불법이 들어가면 다 바로 엄정 조치하겠다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눈 가리고 앙이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15억 넘어도 유찰없다. 경매 시장에도 귀한 서울 아파트. 아마 이제 3월달이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9억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예전 같으면 경매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아파트가 워낙 그 귀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경매 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이 어떻게 그 현금 같은 거 그 있잖아요. 투명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우리 통상적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그 3월달 넘어가게 되면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워낙 아파트 귀하다 보니까요 많이 올라가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사 왔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떡해. 이건 뭐냐면 청약 그겁니다. 1년에서 2년.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레기님들아, 진짜 서민들은요, 실거주 하신 분들은요 1년 아니라 벌써 5년 10년 넘게 사셨어요. 진짜 이 목적으로 가신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투기꾼인 거죠. 정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얼마 안 되는 몇 퍼센트까지 가지고 계속 보면요, 매일 보면 이 기사가요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남들이 쓰는 기사를 여기서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무슨 거미줄입니까? 하다가 어디 가서 며칠째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그냥 오로지 그냥 비판 얘기만 하는 거죠.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아마 그냥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그냥 보편적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사하십니까? 안 해요. 걸어 가시는 분들은 진짜 그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 말고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원래 1년에서 2년 한다는 건 진짜 실거주 하는 사람들 위해서 위장전입이나 진짜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진짜 실거주 하고 있는 사람을 피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했죠. 부동산 거기는 양보 없다고요. 그러더니 김상조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뭐 그동안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얘기하지만 거기서도 그 보도자료에서 나왔잖아요. 그 원문 보시면은 거기 제재를 하면서 나중에 나왔던 얘기가, 혹시 이런 제재를 한 상황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더 강력한 제재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도 중개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전보다 많이 수그러든 건 사실입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걸 너무 많이 부풀린 거예요. 기자 들어가신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그래도 계속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도 어디저기 추천을 하지만은 예전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번 년은 그렇게 오름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그냥 큰 파도 없이 지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틈새 시장을 노리신 분들은 있으니까요. 오늘 그 헤드라인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은 정말 부동산에서도요, 기레기 분들 있잖아요. 그쪽 관련된 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걸로도 수없이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꼭 정확한 얘기, 저만의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